saw the fire in your eyes. 네, 뉴스데스크가 라이벌이라고 말하고 있는 분들 저희가 모시는 코너죠. 뉴스테이블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도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조재욱 교수는 나오고요. 오늘은 또 새롭게 합류한 분이 있습니다. 더 팩트의 강보금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은 또 어제 방송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유연하게 잘 하실 거리라 믿어 의심치 않겠고, 강보금 기자는 오늘 처음이지 않습니까? 네. 어제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좀 어떻던가요? 뭐 조금 캐주얼한 느낌으로 하는 방송이라서 예. 조금 덜 떨리긴 했는데 네네. 그래도 들어오니까 떨리네요. 어제 이창원 기자는 엄청 떨다 갔거든요. 아, 진짜요? 네, 강보금 기자는 더욱더 잘 부탁드리겠고 또 열심히 한다는 각오로 듣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두 분 뉴스테이블 함께 진행을 하는데 제가 이 말부터 드리겠습니다. 어제 MBC가 단독 보도를 했어요.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의 녹취록 파문 이야기였는데 이게 일파만파 커지고 있어서 저희가 영상 그리고 음성을 준비했으니까 먼저 보고 듣고 오겠습니다. 당신이 공천 문제 때문에 신경 쓴다고 하는데 당신이 최고위원이니까 마이크 줬을 때 그 마이크를 잘 활용해서 매번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오늘 이렇게 쓴다고 정상도 들어가면 공천 문제 뭐 신경 쓸 필요도 없어 보여.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내 정신 벌써 들더라고. 이진복 수석이 나한테 그렇게 좀 약간 다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 이거 그렇게 하면 재선이냐 강남 가서 재선이냐. 오늘도 내가 그거 이진복 수석한테 강남에서 재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예, 녹취록 듣고 오셨습니다. 이 음성을 들어보면 아무래도 잡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라디오로 듣는 분들은 잘 안 들리는데 하실 텐데 정리를 해드리면은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이 태영호 최고위원에게 한일 관계에 대해 옹호 발언을 해달라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기도 했었고 뭔가 최고위원 있는 기간에 잘 해야 공천 문제에 있어서도 뭐 자유롭다 이런 발언으로 저는 들렸거든요. 자, 어쨌든 강보금 기자 이 녹취록이 나왔는데 이게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이게 지난 3월 달쯤으로 3월이요? 네, 그러면은 일본 문제로 뭔가 시끌시끌할 때였죠. 그렇죠. 네, 더불어민주당이 특히나 이제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제3자 그 변제 방식에 굉장히 질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 이런 상황 속에서 근데 태 최고위원이 발언 녹취된 게 3월 9일이었고요. 3월 9일이요? 네. 예. 그리고 하루 앞서서 3월 8일에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의 그 새 지도부가 탄생을 합니다. 예. 이 지도부 탄생에서 태영호 그 최고위원이 선출이 된 거고요. 예. 그러니까 태영호 최고위원이 지금 했던 이런 말들은 내가 이제 앞서 대통령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뭐 공천에 있어서도 지금 잘해야 된다라고 제가 아까 들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지금 뭐 어떻게 누가 공개한 겁니까? 이게 보좌관한테 하는 얘기였다고 들었는데. 네, 예. 이게 뭐 누가 공개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이 녹취록을 들었을 때는 네네. 이 보좌진을 모아놓고 이진복 수석한테 뭐 지적을 당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특히 태 최고위원이 이 정무수석이 그 대통령의 한일 관계 이 정책과 관련해서 옹호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질타를 하는 듯한 그런 거를 이제 주장을 하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정부가 잘하고 있다 일본과에 있어서도 그런데 그런 거를 옹호하지 않았다라고 질타하는 내용이다라는 말씀이고 그런데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해명을 하긴 했는데 그 이진복 정무수석이 빠른 해명에도 사실 녹취록 파문은 계속 확장이 되고 그럼요.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국힘 지도부에서는 당사자들이 이제 부인을 했다 예. 하면서 그 확대 해석을 경계를 하고 있지만 이제 녹취록에 담긴 그 마이크를 잘 활용하면 공천 문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런 말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녹취록 파장이 그 대통령실의 노골적인 그 공천 개입 논란으로 번지고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공천 개입이라든지 또 당무 개입성 발언으로 충분히 좀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 왜냐하면 녹음이 지금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일련의 과정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예. 심각한 문제고 그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는 것은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고 탄핵 사유. 예. 형사처벌감입니다. 그 예를 든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공천 개입이 이제 사실로 드러났고 그래서 2년 징역형을 선고받았거든요. 예. 어쨌든 지금 정황상 보면 태영호 의원이나 이진복 수석 둘 중에 한 사람이 말을 지어냈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공천 협박이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공당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1인 사당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총선에서 또 지선에서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특히 이 정권 초기에는 입김이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대통령도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하거든요. 의회에. 지금 여당 측 인사들 보면 그 특히 총선을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나는 윤핵관이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잖아요. 예. 이렇게 외치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볼 때 대통령의 입김은 어느 정도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핵심 관계자가 되려면 뭔가 잘해야 된다 이렇게 듣는 분들도 충분히 있겠네요. 예. 안 그래도 이 태영호 의원이 그 발언 가지고요. 어쨌든 이 녹취록이 공개가 됐으니까 발언들로 논란이 참 많이 됐었는데 이번 논란도 그냥 쉽사리 가라앉지는 않겠네요, 기자님. 또 어떻게 보세요? 이번 논란도 옛날에 이제 최근이었죠. 그 김민아 창원시의원의 예. 뭐 저희가 잠시 후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네, 그 이태원 참사 관련 그 막말도 있었고 그런데 이 지금 녹취록까지 공개가 되다 보니까 예. 더 확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윤리위에도 지금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상 관련 발언 그리고 JMS를 이제 민주당을 향해서 JMS라고 발언을 하면서 지금 윤리위에 올라가 있는데 그냥 궁금하네. 이거 징계 수위 이것도 궁금해지는데요. 이런 발언들이 나온 마당에 총선을 또 앞두고 있잖아요. 태영호 의원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냥 이게 문득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아마 예. 그 징계를 준다는 것 자체가 예. 수순을 발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당신은 공천과 조금 그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예. 그 암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작용이 될 수가 있고. 근데 이 녹취록이 지금 공개됐잖아요. 예. 이것도 그것에 대해서 좀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했거든요. 그 누구 말이 지금 진실인 줄 모르니까. 아직까지 모르니까. 예. 그걸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될 텐데 예. 어쨌든 당에서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마 진상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뭐 정무 순석은 뭐 그런 식으로 말한 적 없다라고 제가 해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 뭐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예, 뭐 없겠죠. 당연한 수순이면 당연한 시나리오인데 또 태영호 의원이 뭐 미안하다 이런 사과에 또 전화를 했다고도 듣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서도 앞서 태영호 최고위원 통해서 이야기를 이어갔던 것이 바로 다음 얘기가 경남에서도 지금 정치인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국힘에서 또 양태석 거제시의원이 지난달 30일에 열린 거제시의회 제237회 제1차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예. 상정된 그 거제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네. 지원하는 네, 예. 지원하는 조례안을 이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양태석 그 거제 시의원이 특히 베트남 쪽에 이제 그 우리 노동자들을 예. 더 막말을 하면서 비난을 하고 혐오 발언을 하는 일이 그 있었습니다. 회의록도 다 들여다 보신 거죠? 네, 거기 보니까 뭐 그 양 의원이 하는 말이 특히 베트남 애들 이런 애들은 관리가 잘 안 된다. 뭐 베트남 애들 10명 중에 하나는 또 뭐 뽕 같은 마약을 한다. 마약류를. 네. 예. 그리고 뭐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게으르다. 뭐 이런 말들도 했었고요. 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양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그 지원을 하는 것 자체를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입장으로 나온 네. 모양이군요. 네, 예. 그래서 뭐 개들이라고 칭을 하면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4-5명이 모여서 다니면서 이제 침 뱉고 슬리퍼 끌고 예. 뭐 이렇게 도시 돌아다니면은 뭐 이렇게 우리 관광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 이런 식으로까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지금 유튜브 실시간 채팅으로 나무님께서는 요즘 국민의힘 의원들 사고치기 경쟁을 하고 있습니까라고 하셨고 그리고 2976번님께서는 어찌 정치 얘기를 들을수록 갑갑해집니다라고 하셨는데 교수님 저도 좀 식은땀이 나는 게 아까 제가 다시 한번 강공 기자한테 물어봤던 것이 거제시 외국인 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예.
지원을 그러면 왜 해주냐고 제 말은. 예. 그러니까 이게 의회 공식 회의석상에서 비속어를 섞어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공식 석상에서 이거 자체가 일단 잘못된 행위이고, 그럼요. 그다음에 시의원으로서 모질한 행위를 한 거죠. 그러니까 또 들리는 소리에는 그 공식 석상에 이렇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양택석 의원이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예. 정말로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또 어떤 근거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 양반이 저런 막말을 했는지 저는 그것도 궁금하고, 또 물론 일부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서 눈살을 찌푸리는 행위를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일부는 그런데 있겠죠. 예. 이걸 가지고 모든 노동자가 외국인 노동자가 다 그렇게 한다라고 일반화시켜서도 안 되는 거고, 예. 우리 국민들 시민들 중에서도 우리가 볼 때 이해 못하는 그런 언행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 한국에 나가라, 한국에서 벗어나, 이런 이야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예. 이 외국인 노동자도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인격체인데, 지금 이제 다문화 시대에 접어든 지가 오래되었고, 다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들도 정체성을 가진 인격체이고, 그래서 그 정체성을 인정해주고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할 망정 예. 최소한 이해는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무시하고 경멸하고 혐오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건 선진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 정말로 나쁘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 알구진 시의원의 부끄러운 행태 때문에 그제시 이미지가 추락을 했어요. 노동자 때문에 이미지가 추락한 게 아니라 이 알구진 시의원의 은행으로 인해 가지고 그제시 이미지가 추락했고, 이 아무것도 잘못 없는 그제 시민이 온전히 그 목을 다 아듬어야 되는 이런 불상사가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거제도 이제 조선업의 부흥을 위해서 일단은 뭐 인력 부분에서 수급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의 역할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순항을 해 나가야 될 과제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다 찬물을 끼얹고 어찌 보면 배에 구멍을 낸 셈이 아닌가, 이미지 추락이 있어서도요. 자, 거제시 의원 양태석 의원의 외국인 노동자 혐오 발언이 논란이 됐었고, 잠시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김민하 창원시 의원의 발언도 저희가 아직까지 생생합니다. 이거 뭐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그럴까요? 김민하 의원 같은 경우는 그때 의원직 유지했잖아요. 네. 뭐 때문에 이런 말이 또 계속 나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 이게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사람이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사람을 무조건 정치적인 면모로 뭐 이용 수단으로 아니면 또 표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막말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로 사람이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냥 또 공직자의 입장인데 교수님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게 이럴까요? 예. 제 식구 감싸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식구 감싸려고 예. 이러는 겁니까? 우리 시민이 볼 때 지방 의원들이 상식적 수준에서 정말 이해 못할 언행을 했을 때 예. 거기에 대해서 의회 윤리회가 따끔하게 지적을 하고 제명을 시키든지 아니면 중징계를 내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소속 정당에서도 당적을 박탈시키고 출당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 식구가 다치면 안 되니까 제 식구 감싸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계속해서 저는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보고 있고, 김민하 의원 같은 경우 징계 수위가 출석 정지 30일에 불과합니다. 예. 정말로 안 좋은 선례를 창원시 의회가 남겨놨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거제시 의원, 양태석 의원의 막말, 이거 징계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예, 예, 그래서 제 식구 감싸기가 계속해서 반복되면 이런 일도 반복될 수밖에 없고, 특히 이런 이 사람들을 공천을 준 의원들도 좀 각성을 해야 되고 일련의 책임을 가지고 다음 지방선거 때 이 사람들 공천 안 준다고 선언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 한마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이게 정치권에 되풀이되는 문제는 제 식구 감싸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막말을 한 식구가 있으면은 내가 반대로 좀 선한 영향력을 펼쳐서 이렇게 감싸야 되는데 막말을 막말로 지금 막으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고, 또 실시간 채팅으로도 지역민으로서 부끄럽습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이제 한 2분 정도 남아 있는데 양산 얘기 잠시 해볼 거예요. 왜냐하면 양산도 특히나 좀 시끌벅적했던 공간이지 않았습니까? 네, 거의 1년 지금 가까이 예. 시끄러웠지만 이제 경호처 구역을 확장하면서부터는 조금 나아졌었거든요. 근데 다시 시끄러워진 게 이게 평산 책방이 예. 들어서면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지기로 예. 나섰죠.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화색이 도는 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때 극우 유튜버들 뭐 보수 유튜버가 뭐 시끄럽게 말을 만들기도 했었고 네. 또 문재인 대통령과 또 여사를 향해서 좀 막말을 뱉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요즘은 그런 거 잠잠합니까? 어때요? 아직도 경호처 그 경호구역 밖에서는 예. 아직도 집회와 시위는 계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하는 말이 있었는데 예. 사실 그 책방이 들어서고 나서 이제 공개를 하고 나서 나도 뭐 집회자들이 나도 국민인데 왜 나는 못 들어가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경호처가 좀 잘 구분을 해서 아무래도 우려가 있겠죠. 소란이 벌어질까봐. 하지만 잘 구분을 해서 이제 좀 잘 들여 보내주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화합을 다져야 되지 않을까.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분위기는 바뀌었는데 또 총선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또 뭐 책방지기 소식이 좀 어떻게 번지지 않을까 저는 좀 기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총선 그럴 앞두고. 수 있다고 봐요. 그쵸. 예, 왜 예. 그러냐면 정말로 문 전 대통령이 좋은 취지로 책방을 열었는데 그런데 우려되는 게 뭐냐면 시간은 10초 정도입니다, 예. 교수님. 예. 우리 정치권에서 안 좋은 현상이 편덤 문화 그다음에 바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근 동네 주민들이 잘 활용하면 되고 그 양산시 주민들이 활용하면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문바들이 자주 들락거리면 이게 그런데. 총선에 예. 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두 분이 여기서 인사드리겠고 다음에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